주목 74번부터 봅시다. 이걸 안 푼 사람 또는 풀었던 사람들도, 풀어서 맞았던 사람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예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다 몇 주 후에 출제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아래로 볼록에 2차 함수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가 있어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면은 요만큼쯤 될 거예요. 요 안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인가?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이차 함수 뭔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저걸 격자점이라고 그러는데,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격자점이라고 그러는데, 격자점을 셀 때 이게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되고, 예, 이런 식으로 그 아이디어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세로 라인을 하나 준비할게요. 이런 라인을 하나 준비해서,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여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x좌표는 정수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공간으로 딱 들어서면서부터 요 내부로 들어서면서 만나는 첫 번째 정수값에 멈춰서는 거예요. 파란색을. 그런 다음에 이 윗끝과 아랫끝이 정수점이면 땡큐죠. 땡큐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정수계수의 2차 함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정수를 넣고 제곱을 해? 그리고 정수를 넣고 마이너스 3을 곱해? 그리고 둘이 더해? 거기다 더하기 1, 정수를 더해. 결과가 정수가 아닐 수가 없겠지, 이게. 예, x가 정수인 한은 이 결과는 반드시 정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정수 x를 넣었는데 더하기 2를 하면 그게 정수가 아니고 어떻게 무리수나 유리수가 되겠어. 당연히 정수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윗끝점과 아랫끝점이 다 정수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x에 정수를 넣으면.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면 이게 파란색 라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위 값이 7이 걸렸고 아래 값이 마이너스 5가 걸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몇 개야?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돼요? 이 안에 정수점이 몇 개야? y좌표가 정수인 점이 몇 개야?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를 빼고요.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를 빼고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책 페이지 수 셀 때 양끝 페이지 포함이면 큰 페이지에서 작은 페이지를 뺀 다음에 1을 더하고, 둘 중에 한 페이지가 안 포함되면 그냥 큰 수의 작은 수 빼면 되고, 양끝은 불포함 그러면 큰 수의 작은 수 빼고 1 더 빼면 되고, 이거는 양끝 포함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 1을 더하면 된다가 여기다가 개를 붙이면 요 라인에 들어있는 정수점의 개수라고요. x가 정수인 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y가 정수인 것만 세주면 당연히 개수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쓰려고 해요. 여러분의 경험치가 쌓이기 전까지는. 이거를 다만 실제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공간 안쪽이니까 교점 두 개가 정수면 땡큐고, 교점 두 개가 정수가 아니라면 거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수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작점과 그리고 끝점의 정수값을 구하는 게 우선이겠죠. 일단 그걸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2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정수로 인수분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안 되네요. 그러면 근의 공식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5 이렇게 되네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루트 2가 대략 얼마인지, 루트 3이 대략 얼마인지, 루트 5가 대략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루트 2는 1.414 정도, 루트 3은 1.732 정도, 그리고 루트 5는 2.23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대략 2.2 얼마쯤. 그러면 작은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0. 얼마쯤 되는 거예요? 0.2 얼마 정도 되는 애예요.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5는 4.23쯤 되는 애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라인에 들어가서 최초로 잡아낼 시작 숫자는 0이고요. 마이너스 0.2에 바로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큰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정수 첫 번째는 0이고, 그리고 여기가 4.2쯤 된다면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정수는 4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아이를 0, 1, 2, 3, 4에다가 넣고 구할 거라고요.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숫자를 찾기는 좀 귀찮아요. 그때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안 하고 x 이퀄 n이라고 할게요. x 이퀄 n. 그리고 x 이퀄 n을 어디다 넣냐면 직선 위에 걸리는 정수점에다 넣는 거죠. 얼마야? 그러면 n 플러스 2겠죠. 다음 n을 2차 함수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니고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이겠죠. 근데 정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똑같아요. n 플러스 2에서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을 뺀 후, 그 위에 걸리는 정수값을 아래 걸리는 정수값을 뺀 후 더하기 1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화 시켰다고 부르는데, 여기다 괄호치고 개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2개. 자, 이제 여기다가 n 이퀄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넣을게요. 각각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0제곱 더하기 4 곱하기 0 더하기 2,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2,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2,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2,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세로로 먼저 계산하셔도 됩니다. 묶이는 값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이제 2학년들은
수열에 가서 시그마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1학년이니까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하는 건 자기 옵션. 어쨌든 분명히 이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신기해 보이는 현상 하나 보여줄까요? 이거 숫자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 2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5죠? 아이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예? 더하면 6이고 빼기 1 하니까 5잖아.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6이네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2 더하기 2 14 14 빼기 9 얼마예요? 5.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이해해요. 우연일까요? 자, 이거는 이제 후일을 위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거에서 이거를 뺐다가 요거에서 요 함수를 뺐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여기다 라인을 하나 이렇게 세로로 잡으면 요 점에서 요 점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만큼의 길이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럼 요거를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순차적으로. 여기서 요만한 길이, 요만한 길이, 요만한 길이, 요만한 길이를 아주 아이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제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얘네 둘의 그 사이 간격의 길이 있죠. 이 간격의 길이를 진짜 촘촘하게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애로 다 떴다고 생각합시다. 네? 다 뜨고, 는 이 아래의 함수값에서 위의 함수값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자리가 그러면은 두 함수값의 높이가 똑같으니 같은 숫자 두 개를 빼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이걸 함수값으로 찍어보자고요. 그 차이를 함수값으로 찍으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가 0이 됩니다. 0이 되고, 여기가 이 만나는 자리죠. 교점 자리가 다시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간격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 커지는 간격을 이 x축을 기준으로 음수값으로 이렇게 찍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짝대기들에다가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다 본드를 붙여요. 이렇게 본드를 붙여서 두두두둑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x축 위에 이 본드들이 붙어서 대롱 매달리게 되는데요. 요 매달린 모습이, 형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이 짝대기들이 요렇게 달라붙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 함수의 이름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아니고 빼면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예요, 얘가. 이거에서 이거를 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착시가 얘가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여기 이 간격들도 비대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에서 정확히 와보면 이 벌어지는 정도가 좌우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교점의 정중앙, 얘 꼭지점으로 보면은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가 있을 텐데 그 오른쪽으로 빗나가 있는 자리가 가장 길고요. 2일대죠. 2일대. 요거 보세요. 2일대고 그 좌우로 대칭이에요. 좌우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n equal 2일 때가 바로 얘의 축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가 몇 개야? 그렇게 셌더니 6개가 나온 거고요. n equal 2로부터 좌우, 그러니까 1과 3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 정수값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그리고 0과 4건에 대해서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정수값이 같을 수밖에.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요 그림에서 요 그림으로 바꾸는 요 장면은 이제 두고두고 당신들을 쫓아다닐 거예요. 이게 함수의 차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 둘, 셋만 구하죠. 하나, 둘, 셋. 이쪽은 안 구하죠. 대칭이 될 게 뻔하니까. 또 질문하세요. 76번이요.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라고 합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래쪽에 그림 있는 문제는 대부분 이 위의 말들이 그냥 대충 읽어도 돼요. 왜냐면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y는 k라고 하는 상수값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고 y는 k 똑같은 직선이 이 옆에 있는 i와 만나는 두 점을 cd라 할 때 그리고 여기 단 보면 되게 복잡하게 말을 해놨는데 그냥 왼쪽에서부터 AB, 왼쪽에서부터 CD 이렇게 쓰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만큼 다 쓸데없이 그냥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고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두 점을 A, B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D 이게 끝이에요. 얘는 y는 k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나갑시다. 이런 문제는 기억번 같은 경우 거의 날로 먹는 굉장히 쉬운 애인 거 알고 있죠? 예. 오호. 교재 안 가져온 벌로 문제에 집중하라 그랬더니 졸음으로 대응을 해버리네. 좋아요.
네가 시험 치지 내가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i와 cd니까요. 이쪽 그래프를 봐야죠. 예, 는 6 하고 방정식 풀면 x-6은 0 해서 x는 0과 6이 근으로 나오는데 이게 C점의 x좌표고 이게 D점의 x좌표입니다. 그죠? 예, 요 자리가 딱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D의 길이는 6이 맞다. 거의 뭐 그냥 당연히 맞게 하는.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짓을 K에 대해서 하라는 소린데 해보죠. X제곱과 K가 만납시다. 에서 나오는 AB.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이 K와 만납시다. 에서 나오는 CD. 예. 그 길이의 제곱을 각각 해서 빼기를 하면 그게 상수값이 나오나요?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 녀석은 근이 너무 쉽게 나오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루트 k,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루트 k니까 ab의 길이를 구할 때 무슨 공식이고 뭐고 쓸 게 없습니다. 2루트 k겠죠. 이렇게 2루트 k. 그래서 ab의 제곱을 하시면 4k가 나올 거예요. 문제는 얘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공식을 좀 쓰려고 그래요. 이제 뭐 몇 번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외울 때도 됐겠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x좌표가 바로 C와 D예요. 근데 그 CD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잖아. 이건 두 근의 차라고요. 두 근의 차. 그러니까 근각의수와의 관계 중 요놈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절대값 a분의, 그건 1분의고요. 루트 b제곱 36 마이너스 4ac 6 마이너스 k. 이게 공식이라고요. 정리를 좀 하면 6, 4, 24 12 플러스 4k가 되죠. 예, 이게 CD인데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CD의 제곱이니까 CD의 제곱을 하시면 12 플러스 4K가 됩니다. 그러니 이 CD의 제곱에서 AB의 제곱을 빼주면 K가 사라지는 거죠. K가 사라지면서 상수값 12가 나오니까 일정하다. 일정한 12라는 숫자가 일정하게 나온다로 니은도 옳은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AB와 CD를 구하는 과정 자체를 보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나왔죠. 2루트 K 그리고 루트 12 플러스 4K. K라는 일반선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CD와 AB의 합이 4일 때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12 플러스 4K 더하기 2루트 K 합이 4일 때 이렇게요. 합이 4일 때 뭔가 K에 대한 조건을 하나 준 거고요. 이거는 K에 대한 그 상수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가 뭐냐는 건데, BC는요, 여기에요, 여기. 요거. 그러니까, 근의 공식상에서 이 근의 큰 근에서 요쪽으로 만나는 작은 근 두 개를 뺀 값이죠. 그거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냐면, 요거는 두 근의 차를 직접 구하는 공식이었고, 요 상태에서 근의 공식에 넣을 때 작은 근 쪽을 구하시면 됩니다.
짝수 공식 3 마이너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겠죠?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3 플러스 k 정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3 플러스 k 요게 c 값이고요. 이거 두 개 중에 요 놈 두 개 중에 큰 값이 b 값이고요. 그러면 b는 루트 k가 되겠죠? 그러니 BC의 길이라 함은 B의 좌표에서 C의 좌표를 빼는 거니까 루트 K에서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K를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 값이 얼마냐면 루트 K 더하기 3 플러스 K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요거 여기서 많이 본 것 같다. 요 4가 밖으로 빠져주면 루트 3 플러스 K 플러스 2 루트 K는 4가 되죠. 그러니까 2가 지워지면서 루트 3 플러스 K 플러스 루트 K는 2다가 이렇게 얻어져요. 예, 요만큼이 2였었다는 소리. 됐나요? 그러면은 뭐야? 근데 왜 잠깐만. 그러면 BC 값이 왜 음수가 나오지? BC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B에서 C를 빼면 어떻게 길이가 음수가 나오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란 얘기네요. 이 그림이 아니고 여기서 이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바꿔서 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여기 공간을 보시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B의 위치와 C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순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K에서 루트 K를 빼는 거죠. 그러면 3 마이너스 하고 묶고 루트 3 플러스 K 플러스 K 루트 K 이렇게 나오고 여전히 이 2를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이게 1이 된다. 이 녀석이 2니까 이게 1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BC의 길이가 1이라는 소리고 거기다가 K를 더하면 K는 이제 실제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상당히 귀찮은데? 뭐 구해야죠 뭐. 네, 루트 3 플러스 k는 2 마이너스 루트 k 제곱하면 3 플러스 k는 4 마이너스 4 루트 k 더하기 k. 다행히도 지워져서 4 루트 k는 1, 루트 k가 4분의 1, 네, k는 16분의 1이었네요. k가 16분의 1. 아유, 귀찮아라. 그러니까 16분의 1 더하기 1, 16분의 17. 맞네요, 기어이. 아씨. 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부터 사실은 이거 그냥 넘겨서 제곱하고 싶은 욕망은 있었는데 이게 넘겨서 이렇게 두 번 제곱하기가 싫어서 혹시나 덩어리로 없을까 하고 가본 건데 덩어리 열심히 구해놨더니 결국 K를 구하라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니은 이것 모두 옳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또? 질문! 86번. 아, 이거 또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 진짜 중요한데, 뭐 여러모로 중요한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만 따올게요. 위에 말 이거 그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 눈치가 채집니다. 이게 뭔지. 일단 여기 있는 구체적인 거 다 못 구한다 치고, 안 구해도 그만이라 치고, 확실히 여러분이 기억해 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고등학교 1학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냐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배우는 단원 하나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단원과 무관하게 이런 종류의 질문이나 이런 종류의 조건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가 있어요. 이것들을 쌓아가는 시기로 되게 중요합니다. 2학년, 3학년 때부터는요, 그게 없으면 내가 이 단원을 다 알아도 그냥 못 푸는 거야. 어떤 단원의 공부와, 그러니까 수학적, 둘 다 수학인데? 하여튼, 단원적 내용과 단원 외적 내용이 다 경험되어야 되는 시기다. 이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래요.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차 함수에서 에다 대고 원점에서 접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접점이 생기겠죠? 접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그럼 H가 생기겠죠? 이 H에서 이 2차 함수의 Y절편 자리에다가 찍 하고 선분을 이어서 요렇게 나비, 찌그러진 나비 모양의 날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1의 순서가 접선을 긋고 접점을 구하고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 수선의 발과 요 절편, Y절편 자리를 연결해서 요렇게 리본 모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큰 쪽 리본 날개를 S1, 작은 쪽 날개를 S2로 할 때 S1 빼기 S2를 구하여라가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생긴 애를 얘에서 얘를 빼달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려면 내가 이 S1의 삼각형을 구할 때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구할 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려면 교점도 구해야 되고 교점의 x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졌나를 알아야 되고 이거 구하는 거 기본, 이거 구하는 거 기본, 요거 지금 필요한 4개의 요소를 다 구해야 돼요. S1 빼기 S2를 할 때 그죠? 근데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요렇게 이어서요. 요렇게 이어서 요만큼의 넓이를 S0라고 불러볼게요. S0. 그러면 S1만 구하는 게 아니라 S1에다가 S0를 더하고 S2에다가 S0를 더해서 둘이 빼도 내가 구하고 싶은 S1 빼기 S2가 나온다는 겁니다. 양쪽에 똑같이 S0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 녀석은 요렇게 생긴 아주 예쁘장한 직각삼각형이에요. 응? 직각삼각형이에요. 요렇게 S0하고 S1이 합쳐졌으니까. 그럼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돼요. 여기 밑변을 L이라고 그러고 높이를 H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분의 1 LH1이면 S1 더하기 S0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빼기 요쪽에 생긴 애는 아이고 요 아이는 여기 S2인데 S2 저기 S0 역시나 예쁘장하게 생긴 직각삼각형입니다. 요 높이를 H2라고 하면요 2분의 1 LH2가 돼요. 근데 그나마도 밑변이 공유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로는 2분의 1 L까지 공유한 H1 빼기 H2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밑변 한 번만 구하면 되고 그리고 요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는 작업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쉽다. 이거는 이 단원의 문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수학의 넓이 빼기 넓이 일종의 기법 같은 거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2학년에 가면 수2에 가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이 개념이. 자, 그렇다고요. 설명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설계는 다 끝났잖아. 이거 접선 구한다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접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분의 25는 ax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더하기 4분의 25는 0 d 접하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4ac 25는 0 아 잔소리 지겹다. 근데 또 해야 된다 잔소리를. 설마 풀어야지. 이거 이렇게 나오면 그치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지. 이게 뇌를 그냥 뇌절 상태 이게 닫아 놓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제발 부탁이다. 제발 그러지 말자. 우리 좀 니네한테 수학 공부를 하라는 건 뇌를 쓰라는 거지 이제 전완근 훈련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제곱해서 25를 뺐는데 0이래. 그럼 얘가 5 아니면 마이너스 5란 얘기잖아요. 제곱을 해서 25인데 그러니까 A는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9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위치가 이게 요 상태가 양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A는 1 바로 구해야 됩니다. 이런 잔소리가 너무 지겨워요.
근데 안 하잖아? 그럼 진짜로 풀어헤치고 있다? 지는 살짝 내 얘기 들은 거 아닌 척해. 근데 알고 보면 풀어헤치고 있어. 나 이거 뇌절이라고, 뇌절. 자, 좌우지간. A는 1. 그 1을 도로 여기다가 대입.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분의 25가 나오는데 판별식 제로를 쓴 이유는 내가 구하려는 2차 방정식이 무언가의 완전 제곱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예, 이 4분의 25만 보면 바로 x값이 얼마니 나오죠? x는 2분의 5입니다. 한마디로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5란 얘기고, 여기가 0이니 예, 요 밑변, 아까 우리가 공통항으로 구하려고 했던 밑변이 2분의 5라는 걸 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1짜리니까 뭐 여기다 넣든 말든 이게 y는 x라서 예, 요 세로의 길이는 바로 얘랑 똑같은 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기울기가 1인 거예요. 그리고 요 절편은 여기 숫자로 나와 있죠. 4분의 25라고. 4분의 25. 그럼 필요한 요소 다 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S1 빼기 S2는 우리의 계획대로 2분의 1 밑변 공유 그리고 4분의 25라는 얘의 높이에서 2분의 5라고 하는 얘의 높이를 빼주시면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20명 정도가 저처럼 푼다는 거죠. 그럼 시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시간 차이가. 이게 무수한 훈련 끝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풀이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시간을 좀 축약할 수 있을까? 한 줄이라도 덜 써서 실수할 여지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끊임없이 고민이 되고 반복 되면서 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아까처럼 내가 뇌절 상태로 계속 그냥 괄약근이 아니고 전완근 이거 팔만 죽어라 움직여대봐.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뇌라는 거 원래 그런 거야. 풍어를 읊는 개는 없다니까. 또 질문? 뭐? 87, 94? 이 문제가 안 풀리는 뭐 이렇게 증상에 대한 원인이 되게 여러 개의 문제가 있잖아. 근데 얘는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그림을 안 그려서 그래요. 그림 그렸어? 그림을 그렸는데 모른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 그린 거 맞아요? 다른 거였어요. 잘못 그렸어요. 같이 그렸어? 이 옆에다 적다. 아니 나 얘 지금 수치는 하나도 관계없이 그냥 최고차의 개수만 봤어. 네, 그렇게 그렸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가로선 어디 갔어? y는 t를 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된다의 의미. 여기다 아니면 맨 위에. 여기다 말고 있어요. 네. 이걸 놓쳐서 그렇다니까. 그림을 보고 네가 진짜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3개,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 하면 3개, 이걸 봐야지. 진짜 그림을 그려놓고 그으면서. 이게 때로는
때로는 이게 이제 일반론이긴 한데, 어떨 때는 요게 겹치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겹치냐면, 이 이차함수 중에 하나가 자신의 꼭지점을 상대편의 라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세 군데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아이고 씨. 여기서 하나 이렇게 꼭지점이 돼버리면 두 개가 안 나오고, 그런 거인지는 얘하고 얘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봅시다. 3 찍고 이렇게 생기네. 그 다음에 얘는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1이네요. 대칭축이 1이고 5쯤 되는 꼭지점은 4분의 25, 5쯤 되는 0,5. 이 꼭지점 공유할 사안이 아닌데? 대충 1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애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날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그러면 모든 실수 t값의 합은 일단 두 개의 t값은 확인해 놨어요. 확보해 놨어요. 3일 때. 랑 이거 완전 제곱식 꼭지점 위치 이거 위치 얼마야 이거? 아 귀찮아.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5. 네, t는 2분의 11. 요거 두 개는 확보 되어 있고, 네, 나머지 두 개의 값은 이 교점의 y좌표, 두 그래프의 교점의 y좌표. 그러니까 이제 연립을 해야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 넘어가면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어이 땡큐 정수네. 2하고 마이너스 1이요? 2하고 마이너스 1이요? 이제 마이너스 1을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 요 높이는 2분의 7이고요. 2를 이번에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요거는 정수값이네. 5. 이렇게. 그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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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4개. 자, 94번. 에이?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 근데 이 최대값 9가 꼭 이 꼭지점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들 거야. 들 텐데,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위로블록이란 뜻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했다가 너희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x의 커튼, 이거 x 정의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한 번만 꼭 확인해 보세요. 그거 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이게 커튼이 생기면 아래로 볼록으로도 얼마든지 최대값이 나와요. 예. 근데 잘 보시면 x의 범위 없습니다. x의 범위 없고 최대값 9라고 했으니,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겨, 여기가 9란 얘기네, 이거 1,9란 얘기네. 그러면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fx는 a x-1의 제곱 더하기 9.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요 최고차항의 계수, 음수로 예상되어지는 이 최고차항의 계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에 접하고
이거 운이 네가 질문한 거지. 너 직선까지 아직 못 간 거지. 요 뒷단원. 고등수학 상에 저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할 때 네가 써야 될 조건. 안 해? 근데 왜요? 얘 기울기 얼마예요? 2.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은 9이다 그러면 평행한에서 기울기 2를 줬고 y절편은 9이다를 줬으니 그 y는 2x 더하기 9라는 직선의 모든 요소를 다 준 거잖아. 이게 접선이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접한다고 하면 된다고. ax-1에 제곱 더하기 9 이퀄 2x 더하기 9 한 다음에 풀어헤 쳐서 d0 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저도 A까지는 구했는데 음. 그 이유가 왜 나와? A까지를 구했으면 F2 값을 구해야 돼. 여기다 2 넣으면 되는 건데 왜? A를 잘못 구한 거죠. 그 이후에 진행이랄 게 없는데 F가 완성이 되면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데. 난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여기서 이제 D0 없이 A 값을 구하는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혼자 막 하다가 씩 웃고 넘어갔는데 안 되겠지? 이러면서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요 한 문제씩 더 해봅시다. 일단 3명이 고르게 질문을 하고 있어서 심히 뿌듯합니다. 뭐 왜? 질문하세요. 자기 거 있으면 하세요. 오, 둘이 똑같아? 98번? 아하. 아, 이게 고1용 학평이라고? 진짜? 뭐? 이거, 이게 미적분, 원래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2차 함수는 그냥 되는 모양이군요. fx가 x-a, x-b, ab를 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같으면 요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a이자 곧 b겠죠. 그럼 스치고 지나가는 거고 이 fx가 이게 이렇게 쓰면 얘가 y좌표 얘기하는 거거든요. fx의 y좌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보시면 이 y축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함수값이 생겨나는 자리가 요 x축보다 항상 위에만 있잖아요. x축 위로 떠 있다. 이게 x축의 뜻이라고요. 요 0이.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저 최소값 얘기. 그 정의역이 터져 있을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터져 있을 때 얘의 최대든 최소든 다 꼭지점 얘기하는 거고, 이 꼭지점이라는 게 별거 없고요. 이 꼭지점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x좌표가 대칭축이고 대칭축이고 y좌표는 별거 아니고
대칭축이라고 하는 x좌표를 넣은 함수값이라고요. 대칭축의 y좌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칭축의 y값.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죠.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가운데 대칭축이 얼마야? a 더하기 b야. a 더하기 b를 그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y좌표가 최소값이에요. 이 말이에요. 니은 맞고요. 디귿번은 조금 디테일 살려서 그려달라는 얘기인데, 예, 여기 y축하고의 교차점이 0이 있는데 그보다 오른쪽에 작고 크게 A, B 양수인 두 근이, 예, 작은 근이 A, 큰 근이 B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값을 넣어서, 예, 이게 이제 누가 더 높냐의 얘기거든요. 얘가 높고 얘가 낮으면 이 아이가 참이 되는 거고 그 반대면 거짓이 되는 거고. 근데 b-a 나누기 2를 잘 찍어 봐요. 어떻게 잘 찍어? a, b가 어딘지 모르는데. 예. 그게 아니고 b-a는요 절반을 하든 말든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으니까 양수란 소리예요.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양수. 그에 반해 a-b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고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음수라고요. 음수. 그러니까 x좌표가 보시면 이쪽을 살짝 더 벌리고 여기를 좀 더 올리면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죠. 예. 그리고 이 두 값을, 그러면 선생님 하나는 여기다 찍고 하나는 이때만큼 찍으면 얘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 둘의 관계가 하나가 알파일 때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의 관계예요. 원점 대칭이라고요. 원점 대칭. 다시 잘 보세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붙인 게 얘잖아. 예, 그러니까 다 하나가 알파일 때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인데 진짜로 얘는 양수를 집어넣어야 되고 딱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간 높이가 어때요? 라는 얘기인데 대칭축이 이쪽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감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쪽 높이가 알파 쪽 높이보다 높은 게 당연한 겁니다. 되세요? 이 페이지는 더 없어요? 그래, 100번대로 한번 넘어가 보자. 100번대 질문.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몇 번? 107번. 오늘 서윤이 일찍 와서 질문한 거에서도 한 얘긴데 내가 그 2학년들한테도 이렇게 중간 대비 시키면서 얼마나 선생의 그 욕심에 맞게 다들 공부를 하고 시험 성적을 맞아오겠어. 그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각자가 공부하는 그 정도와 깊이에 따라 그 자신의 깜냥에 따라 이제 점수가 이렇게 쫙 벌어져서 와요. 1학년도 마찬가지,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2학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틀려오면 죽인다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틀려오면 죽인다. 너희가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요 단원에서 추구하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거 정도는 알고 시험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공부 못하고 저런 공부 못해서 어려운 문제 틀려오고 뭐 하는 다 용서가 되는데 요거 틀려오면 죽인다라고 해요. 예. 1학년은 저는 2차 함수에서 요겁니다. 2차 함수 요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에 2차 함수 등장했다고 최소값에다가 꼭지점 딱 써놓으면 죽일 거예요, 진짜. 그거 아니고 지금 커튼을 닫았잖아요. 0에서 2로. 그럼 여기 안 볼 거고 여기 안 볼 건데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건 나한테 보여지는 이 무대 안에서 y좌표가 가장 높은 애를 최대라고 하는 거고 y좌표가 가장 낮은 애를 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상수항이 없을 때는 인수분해가 최대로 빠른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0과 4p를 근으로 하는 녀석이에요. 0과 4p를 근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지나가야 되고요. 지나가야 되고 이 4p라는 녀석이 실수p니까 음수일지 양수일지조차 모르죠. 이 4p라는 녀석이 이쪽에 있게 되면 대칭축이 이렇게 숨어요. 이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그리고 0부터 2까지 쫙 올라가기만 하죠.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건 바로 여기를 뜻해요. 이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값.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4p가 음수일 때 4p가 음수일 때 0이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4p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은 4p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녀석의 대칭축인 2p를 봐야 되는 거죠. 2p. 2p가 음일 때, 2p가 음일 때에는 최소값이 0인 거예요. 그리고 2p가 요 안쪽, 요 2p가 0에서 2의 안쪽에 들어있을 때 n은 꼭지점이 최소값 맞습니다. 이때만 꼭지점이 최소값이죠. 그리고 2p가 2보다 커져버리면 2p가 대칭축이 2보다 커져버리면 얘는 여기를 향해서 내다 꽂기 때문에 이렇게 내다 꽂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쪽 관심 없죠 내가. 그러니까 쫙 해서 이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값은 2에서의 함수값이라고요. 2에서의 함수값이라고요. 다시 자, 요 세 경우 2p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경우로 나눠서 이때 GP 최소값은 뭐냐? 0이다. 이때 최소값 GP는 뭐냐? F2P이다. 이 함수에다가 대칭축인 2P를 집어넣으면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는 GP가 얼마냐? F2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번이. 3개가. 정의로 풀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바를 빨리 캐치해서 저거 P가 마이너스 1 될 때랑 2분의 1 될 때랑 2번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빠르기도 해요. 빠르기는. 근데 논술형을 대비해서 꼭 이런 식의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서 뭘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떠나서 내가 정의역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 문제를 풀 때 축의 위치를 따졌는가 안 따졌는가 그것만이라도 꼭 해달라는 거예요. 축의 위치를 따졌는가 안 따졌는가 부탁합니다. 시험 치고 왔는데 당신들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의 GP는 0일 때가 있고요. 그럼 P가 음수일 때. 이거 등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는데 등호는 사실상
아주 예민할 때는 떼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2p 집어넣으면 4p제곱 마이너스 8p제곱 마이너스 4p제곱. 언제? 0에서 p가 1 사이일 때. 2를 집어넣으면 4-8p 4-8p 언제? p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